그런 우리나라의 임팩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투자사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재현주입니다. 얼마 전까지 옐로우독의 대표였고요. 인비저닝은 옐로우독과 마찬가지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철학과 전략을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약 한 30여 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업에 이제까지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희 인비저닝은 기본적으로 4가지 영역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구인 컴퍼니와 같이 식물성 대체육을 하는 회사라든가 H2라고 최근에 장주기 ESS 기업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인비저닝에서는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렌즈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기회를 포착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것, 그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정의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는 키워드가 글로벌하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가지 주요한 드라이버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측면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파괴력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주요한 전제인가를 자본시장이 굉장히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발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기업 요인이 현 시대의 이벤트가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로 넘길 수 없는, 당장 이번 세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그런 타임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 2가지가 사실은 ESG라고 하는 키워드를 급부상하게 만든 주요한 팩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온도 차이가 되게 급격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 그런 지속가능성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인 해외 선진국 대비 좀 낮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늦었던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과열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전이 너무 출발점이 좀 낮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진정한 ESG를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사실은 뒤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역시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E든 S든 제대로 된 임팩트를 내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갖추어져야만 지속 가능하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고,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 문제에 좀 천착하는 그런 미션 드리븐한 창업자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임팩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일단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것은 이 영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자본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저는 사실 주요한 이유는 혁신적인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스타트업 씬이다 라고 하는 공통의 의식이 사실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상장 투자 혹은 벤처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크게 감수할 수 있는 일부의 자본만에게 허락된 시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고성장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체 투자의 영역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대기업들에게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크로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위험 요소들이 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해서, 이건 저는 스타트업 씬 자체만의 오버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 가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지나친 과열이 있거나 오버밸류에이션이 너무 심하다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임팩트 스타트업이냐 아니냐를 칼같이 나눌 수 있는 기준선은 없거든요. 사회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치를 가지고 계신 창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창업자들이 임팩트 투자자의 자금을 받음으로써 그런 지향성들을 뾰족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도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ESG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부상함으로써 그런 ESG적인 관점과 본인의 비즈니스를 잘 얼라인 시키는 게 사실 사업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팩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점점 더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여성 창업가의 활약이라는 관점보다도 이 스타트업 씬,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력들이 이 씬 안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공평한 여러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빠르게 성장을 또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초기의 스타트업부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기업의 경영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력이 스타트업 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공통의 이해가 대기업이 이 영역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들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스타트업 씬에 많은 자원을 사실은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벤처 캐피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자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여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해하시고 벤처 캐피털 영역, 그다음에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경로도 되게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고, 뭐 성공적인 IPO 사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자본이 이 씬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순환 자체를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부터 3년, 5년으로 생각하면 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업계 안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벤처 캐피털 씬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은행, 뭐 금융기관들,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사실은 이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점점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 거래의 형태가 사실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성장을 잘하고 좋은 경로를 보여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 저는 엑시트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 레이징을 시작한 게 올해 초에 설 연휴 직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 주요한 기업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그 임팩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투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그 클라이밋 솔루션 펀드 같은 경우는 민간 자금 100%로 조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국내 최초의 이제 기후 솔루션, 클라이밋 솔루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만들어진 펀드이니만큼 좋은 성공적인 투자들을 많이 해서 이 영역들이 빠르게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온실가스를 일으키거든요. 탄소를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저희의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품이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큰 투자 대상 영역인데요. 사실 온실가스 배출의 20에서 25% 정도가 음식과 관련된, 특히 이제 축산업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감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영역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들을 저감하기 위한 이제 순환경제 솔루션들, 저탄소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영역 역시 저희의 투자 대상입니다. 2020년대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정말 많이 목도하게 될 역사적인 10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목전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대범한 문제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향해서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직진하는 그런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비저닝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